아니 채팅창이 나오게 설정했는데 채팅창이 나오지 않으네. 이거 채팅창 설정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넌 유튜버가 아니라서 모르겠다고? 그렇겠지? 채팅창 없이 하면 또 채팅창이 없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모르는 게 소용이 있어? 글씨가 좀만한데? 아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해결해줄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들어와 주시죠. 뭐야? 배경음악인가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이것을 좀 해결해 보아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답답해서 뒤져버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세요? 근데? 투명으로 됐어요. 와! 버스를 만지기만 했는데 투명으로 바뀌었는데? 할 수 있어. 내가 봐서 내가 한 번 터치하면 바뀌어. 아니야. 미쳤나? 넌 엄마가 깨우지 않은데도 스스로 나왔구나. 글씨 크기는 괜찮은가요? 나 알로에 추가해달라 했는데. 너 그냥 털 안 해요? 딱 괜찮대, 딱 괜찮대. 알로에페를 넣었는데 이상하게. 야 이거 맛있다. 그치? 맛이 괜찮아. 맞. 검정펄 추가입니다. 오늘이 한 사람? 한 사랑이요? 메이메이 유메이. 몰라 나 한 사랑은 산악회밖에 몰라. 질단 난다, 질단 나. 잉어 이행시 갑시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다. 살 일장이시잖아요. 저 알파 피메일인가요? 저 오메가요? 너 어깨 키보드보다 크잖아, 그치? 네, 저 어깨 키보드 넘어요. 키보드보다 마지막으로 쟀던 게 43가 45였던 것 같은데? 우와, 나 143가 143인데 뭐가? 키가 상대적으로 진진이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작은 거였더는 이거는 모함이에요. 근데 한국 여자 평균 키가 뭐지 씨? 한국 여자 평균 키 170 정도 되지 않아? 와, 팔 진짜 저분 진짜 감탄. 그걸 보신 거야 벌써? 근데 이렇게 하면 얼마 차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뻗으면 나는 길다는 느낌이 없는데. 그만해. 팔 길이가 진진님 키보다 어떻게 커요? 그럴 수도 있겠는걸? 것 같은데? 이거 내 키가 말할걸? 미안합니다. 요즘 인싸는 이 정도는 해야 되나봐. 옛날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나 때는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안 했었는데. 옛날에 지드래곤 시대 때는 이 정도만 했는데. 더 멋있어. 그만! 엄마, 나 지금 진진이네 집 와가지고 아잉. 맞다! 엄마 모닥불파인 거 사람들이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사님 산 밑에 모닥불파라고 있어. 거기 들어가려면 명치 한 대씩 맞아야 된다고. 가슴 30대 맞고 내가 그래서 엄마 가슴이 이렇게 커져버렸어. 사연을 읽는 건가요? 네, 사연을 읽고 이제 리액션 해주시면 되고 네. 저 앞으로 가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사연을 읽어볼 거예요. 이제 라디오를 시작할 거예요.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라디오고요. 사연은 2020년 7월 26일 과거에서 온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회가 싫대. 안녕하세요. 진지님, 고3인 저는 내일이 시험이지만 이거 쓰고 그냥 밤 샐게요. 이 글을 읽으실 때쯤 손목은 다 나으셨는지요? 반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부서졌고 진진 언니의 건강과 행복이 제 행복이니 꼭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민은 사람한테 정이 너무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이 떨어질 수도 있지 하시겠지만 정말 어이없고 이상한 구간에서 한순간 정이 떨어집니다. 일단 저도 딱히 완벽하고 엄청 깔끔하고 성격이 좋고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내가 보기 별로인 모습은 하지 말자 하고 저한테 냄새 날까봐 아침마다 씻을 때 샴푸와 바디워시를 3번씩 하고 향수를 뿌리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항상 모습을 단정히 하려고 하고 잠깐 편의점을 나가도 꼭 씻고 화장을 하고 나가고
아무리 싫은 상황이 와도 웃으려고 하고 제 행동 하나하나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보면 정이 떨어지진 않을까 하고 항상 신경 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내면에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너는 어째서 그런 짓을? 이라는 마음을 키운 걸까요? 사소한 일에도 정이 너무 잘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냐면 최근 일로는 제가 연락하고 있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완전 제 이상형이거든요. 제 이상형은 손이 예쁘고 안경이 잘 어울리고 깔끔하게 생기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웃는 게 예쁘고 잘 웃고 밥을 예쁘게 조용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모든 게 딱 맞는 남자예요. 남자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졸라 길어.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긴 사연 싫어하는 라디오. DJ. 긴 사연 싫어하는 DJ. 그렇게 연락을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을 하다가 뭐 하냐고 했더니 과자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때 조금 엥하고 정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슨 과자? 무슨 과자? 그러고 물어봤더니 뿌셔뿌셔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인지 정말 몰라요. 근데 뿌셔뿌셔라는 말을 듣자마자 정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일로는 이 친구와 연락하기 전에 다른 친구와 연락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작년 겨울이었어요. 그 친구도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이 너무 좋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4개월 정도 이어갔던 거고요.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마스 전주쯤에 혹시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면서 크리스마스 날 만날래?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정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인지 절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선약이 있다며 그 뒤로 틈틈이 연락을 하다가 끊었어요. 더한 거는 사람들 밥 먹는 것만 보면 정이 떨어져요. 고3이라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평소에 괜찮던 사람들도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뭐야 하고 정이 떨어져요. 또 그래서 저는 사귈 때도 카페 같은 데는 가도 만나서 밥은 잘 안 먹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일들이 많지만 더 길어지면 지루해질 테니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이 말을 했더니 너는 그냥 동물하고 사귀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자한테는 정이 안 떨어지냐고요? 여자친구들한테는 그냥 남들 정 떨어지는 포인트와 똑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뭐 친구, 썸남 아무도 안 가린다는 거지. 누구 뒷담화를 한다거나 자꾸 무시 발언을 한다거나 남을 지적하거나 여기까지는 정이 떨어질 수 있는 여자친구들한테는 위의 이유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이런 이유들로 정이 떨어진다는 거냐? 여자들은? 썸남일 경우에는 자기도 뭔지 모르는 포인트에서 정이 떨어지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뒷담화하고 무시발언 자꾸 하고 남을 지적하고 하면 그럴 수 있지만 머리를 안 감고 온 것이 눈에 확 보인다거나 밥을 쩝쩝대면서 먹는다거나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 깍 벌레 하면서 소리를 지른다거나 내숭 떠는 게 눈에 보인다거나 이것도 혹시 남들과는 다른 포인트들인가요? 혹시 진진한테 메일 보내고 싶어서 지어낸 거 아니냐? 아니요. 정말 진짜예요. 진짜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저도 남자친구도 사귀고 싶고 설레고 싶은데 자꾸 사람한테 정이 떨어지고 한순간 정이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는 어이없는 구간에서 똥 하고 떨어지는 거다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제가 뭐라고 자꾸 남들한테 정이 떨어지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밉습니다. 하지만 너무 미안하면서도 한 번 떨어진 정은 주워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그지 같은 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고로 제 라디오 방송은 게스트가 오면은 게스트가 무슨 모든 고민을 다 해결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 고민 해결은 제이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라디오에 게스트분이 나온 적이 있으셨나요? 홍빈. 홍빈도 그러면은 홍빈이 2 사연을 해결 못하고 가가지고 다음은 없기로 했어. 오케이. 일단 전반적으로 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상처를 누가 막 대신 상처받아? 아니 내가 상처를 받아서 막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속상함인데 너무 탈락. 다시 할게요. 너무 이 글만 봐도 약간 이제 되게 자기 자신한테도 하물며 기준이 높고 그런 게 보이잖아. 그래서 남들한테도 그거를 투영하시는 것 같고 아까 대놓고 말씀하셨잖아. 나는 이 정도로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지? 이런 데에서 정이 떨어지신다고.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 왜냐면 나는 기준이 진짜 낮은 사람이거든, 알지? 나는 누군가 막 먼지 거를 해도 당장 내 앞에서 바지를 벗어도 그냥 그래, 뭐 바지 벗을 이유가 있었나 보다. 이런 사람이라 이게 너무 어렵네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부침성 좋고 대가리 꽃벗인 사람을 만나면 달라진다고. 어. 완벽해야 되는 강박이랑 그 사람만이랑 있을 강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대. 그 사람이랑 있을 때만큼은. 나는 남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 그냥 해탈하면 편하다고? 응, 해탈하면 편하다고? 약간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근데 이게 진짜 왜냐면 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 제일 스트레스일 거라 또 그걸 또 알고 이렇게 보내신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분도 자기가 이거를 고쳐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시잖아. 그렇다는 게 사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는 게 기본 베이스인 걸 본인도 아시는 것 같아. 근데 안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외적인 부분 그런 거라도 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너는 막 그 정 떨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 정 떨어지는 포인트? 나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친구들, 나도 친구들한테는 되게 오지랖이 넓고 친구가 조금 그 과한 실수를 해도 한 번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얘가 뭔 짓을 해도 살짝 별로 이렇게 객관화가 잘 안 된다 해야 되나? 맞아. 그렇게 되잖아, 사람이. 맞아. 그래서 친구나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이제 남자애들을 보면 막 예를 들어서 약간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라던가 이럴 때는 되게 서로 막 많이 재고 이럴 때니까 그때는 좀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친구가 조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정이 떨어지진 않지. 내 친구라는 그게 또 있으니까. 이분이 말한 것 중에 뭐 그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막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막 머리를 잘 안 감고 왔다던가 막 이런 거에 정 떨어져서 막 그렇게 된다는. 그리고 무슨 뿌셔 먹었다고 정 떨어지. 그러니까 과자 먹는다고. 근데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시선 공포증 저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자존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나는 그 모든 분들이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생각보다 남들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맞아. 진짜 알았으면 좋겠어. 물론 뭐 알려진 사람들이거나 뭐 그냥 잠깐 눈에 띄어서 이렇게 볼 수야 있는데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관심 없잖아. 진짜. 진짜 관심 없어. 막상 저는 대가리가 꽃밭이어도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우와 옷 예쁘다. 저희 날다람쥐 이러면서 별 생각 없거든요. 이분은 조금 그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 그 외면과 저 사람의 내면을 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는 노력? 그러면은 저 사람의 내면을 내가 알고 그게 나랑 잘 맞는다면 걔가 외적으로 뭔가 뭐를 해도 정 떨어진다거나 이럴 일은 좀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남들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재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또 반대로 남들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그런 요소 정도다라고 인정을 못 하시고 계속해서 완벽 자기만의 높은 기준을 계속 쫓아가려고 하시면 타인한테도 힘들고 일단 자신한테 너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잰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 돼요. 맞아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솔직히 재수없는 행동이지. 그치. 그래서 자기도 알고 있어 근데. 사연자분도 그치? 그래서 나는 그게 안타깝다고 한 거야. 알고 계시니까 고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좀 먼저 알아가 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외면을 어떻게 막 하고 막 깔끔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을 만들지 않아도 나는 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나면 저 사람이 겉으로 막 어떻게 뭘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하든 간에 저 사람의 내면을 알기 때문에 그거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나로서 먼저 경험을 좀 해보는 거? 왜냐면 이분은 지금 굉장히 나의
내면과 외면을 뭐라 해야지? 동일시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싶고 그거를 외면으로써 이렇게 너무 몰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인스타그램으로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 때마다 이제 고민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게 제일 진짜 중요한 거거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할 줄 아는 거. 그냥 다 필요 없어. 진짜 솔직히 첫 단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인정을 하는 거고 그래야 좀 자기를 다시 사랑하고 응원하기에도 되게 수월해진단 말이야. 맞지요.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조금 모자람 나도 나. 그리고 오늘은 기준에 딱 맞았다면 뭐 오늘은 기준에 딱 맞은 나. 그리고 또 다음날에 또 못했다면 그것도 그냥 나.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나임을 인정하고 조금 모자랐더라도 어쨌든 인정을 하면 그렇게 하루하루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라지네? 일단 사라지네 하면서 기준을 좀 낮춰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네. 안타깝네요. 속상합니다. 전 이런 거 들으면 너무 과몰입을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로. 네, 너무 속상해요. 왜 갑자기 근데 우리 존댓말 하죠? 그러게요. 모르겠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살짝 찝찝함을 곁들인.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언니가 해결하려고 머리 아플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보내봅니다. 사건 내용에 대해 준지님과 라디오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어요. 저는 대학생인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일이 있어요. 주변 학교의 장애 학생들에게 저의 전공과 관련된 수업을 하는 일이에요. 우연히 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선생님을 만나 부탁을 받아서 시작하였고 페이도 받지 않고 좋은 봉사 마인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 제안받은 수업은 저 혼자 진행하는 형태였지만 부끄러워서 담당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진행할 사람을 제가 구하기로 했어요. 저희 과 단톡에 함께 봉사할 사람을 구한다고 올렸고 다들 수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연락이 많이 왔어요. 선배 후배 가리지 않고 심지어 졸업한 선배들에게까지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이 온 한 친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는 평소 약속을 잘 지키는 편도 아니고 벌써 머리 아픔. 자다가 연락도 없이 약속을 깰 때도 있었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않긴 해요. 그래서 불안하긴 했지만 평소 엄청 가깝지는 않아도 꽤 편한 사이였기 때문에 연락이 정말 많이 왔지만 우리 동기들 중 연락 온 사람은 너 하나다. 그래도 동기랑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평소처럼 늦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선생이다. 진짜 성실하게 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이 친구는 당연히 그러겠다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함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병신이었죠. 아이고. 6번 정도 있었던 작년 수업 중 이 친구는 5번을 늦으며 초심을 잃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어요. 늦은 이유는 자다가 알람을 못 들어서 아니면 전날 술 처먹고 밤새고 오려다가 잠들어서였고요. 저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어요. 아침 9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야행성인 저도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늦게 일어나면 택시를 타서라도 지각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지만 그래도 선생으로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학교에 후다닥 도착하면 이 새끼는 안 오고 당황해서 일단 수업 시작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전화하면 굉장히 차분한 말투로 엄청 고상한 척하는 말투로 읽어주세요. 나 지금 일어났어. 미안해. 지금 갈게. 를 매번 반복했어요. 고상했나요? 족같아요? 아니 내 말투가 족같냐 물어보고. 아니에요. 말투 좋았어요. 고상했어요.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아침에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어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기로 했지만 거의 저 혼자 있고요. 수업 2시간 중 30분을 남기고 우당탕탕 추리닝 입고 앞문으로 확 들어와서 제가 학생들 보기 쪽팔리기도 했어요. 매번 욕만 안 하고 차분하게 화도 내봤지만 끝날 때까지 이지랄이었어요. 차분하게가 문제였을까요? 개지랄 할 걸 그랬나봐요. 중요한 건 본론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이게 그거 아니었어? 사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연인데? 충분히 빡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올해 1학기에도 수업을 계속 이어서 해달라고 하셨는데
같이 할 사람을 또 구할 기력도 없고 당연히 자기가 또 하는 줄 아는 애한테 나 이제 너랑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수업이 있었던 날 수업이 시작하는 10시에 10분 전 9시 50분에 정문에 도착하자고 한 약속에 정확히 10시에 도착한 이 새끼는 수업 종이 침과 동시에 정문을 통과했어요. 첫 수업부터 반해 수업 시간보다 3분 늦게 들어간 거죠. 하지만 3분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기력 달려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수업부터 학교가 단축 수업하면서 수업 시작이 10시 10분이 되었기 때문에 10시까지 도착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얘는 웬일로 9시 50분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10시에 도착했고요. 세 번째 수업에도 얘는 9시 50분에 와 있었어요. 저희 수업의 이전 수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날 수업 시작 직전 저한테 늦었다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 사연자분한테 어. 2번 일찍 왔다고? 어. 세 번째 날. 개빡침보다는 너무 정확히는 지적을 한 게 아니라 수업 진도 얘기를 하면서 저번 주 수업 때 있잖아. 네가 3분 늦었던 날 이러면서 넌지시 매기더라고요. 3분? 오케이. 계속해봐. 개빡침보다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는 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아니야 나 정확하게 기억해. 두 번째 수업날이랑 오늘 너 2번 다 3, 4분 정도 늦게 들어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정확히 10시에 정문을 통과하고 수업하는 장소까지 3분이 소요되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수업 10분 전 정문 통과가 약속이었기에 지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이 친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얘는 제가 수업을 빠지더라도 입을 나불대면 안 되는 입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너 진짜 예민하다. 네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했더니 잠시 후에 저한테 내가 그동안 10시 시작으로 알고 20분 일찍 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옆에 담당 선생님이 계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수업날 안 왔어요. 뭐야? 2시간 수업 중 1시간 반 지각은 했어도 결석한 적은 없었는데 드디어 이 친구가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머. 한 번 매기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10분씩 일찍 근데 매긴 적이 없는데? 이 사용자분은 그치? 심지어 이 친구 수업 차례 와서 저는 보조 역할을 할 예정이었기에 수업 자료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침착하게 속으로 좆됐네 했지만 멋진 어른이답게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식은땀을 바가지로 흘렸고 이 새끼를 조져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수업 중간에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고 30분 후 오후 12시 반쯤 연락이 왔어요. 아침 일찍 가족 행사를 다녀오고 잠들었다. 미안하다는 카톡을 하나 띡 보내놨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를 보고도요. 전화를 했었는데도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을 보고도 미안하다. 잠들었다. 미안하다. 소지섭이야? 개빡쳐서 미리 보기로 읽고 씹었어요. 바로 다음날 과 전체에 일이 있어서 만났지만 먼저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일 끝나자마자 집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일단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어봤더니 카톡으로 보낸 말이 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했으면 너도 전화로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냐 했더니 바쁠 것 같아서 카톡으로 했고 일이 없어지면 그때 전화하려고 했는데 제가 읽지도 않아서 자기랑 말도 섞기 싫은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다가 제가 같이 하면 좀 편할 줄 알고 너랑 시작한 건데 아침마다 네가 일어났을까 걱정하느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다. 시작 때부터 지원자가 많았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중에서 너를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뽑은 거다. 특히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데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할 것 같다. 더 이상 너랑 못하겠으니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 불성실하고 했던 것도 인정하고 사과한대요. 내가 그건 사과해. 근데 라는 워딩과 함께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친구의 고용주가 아니고 저희는 갑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얘한테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과 별개로 선 넘은 건 인정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봉사 자리를 마련하고 그중 너를 선택해서 기회를 준 건 사실이다. 내가 너한테 수업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이 갑질을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 없었지 않냐. 갑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갑을 비슷한 관계는 되는 것이고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의 입장은 되는 거다라고 맞지. 했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이없어 하면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띠꺼운 태도로 얘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똑같이 1시간 동안 반복하니까 당이 딸려서 손발에 쥐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정도 후에 새벽에 전화 좀 하자고 카톡이 왔어요. 잠자리에서 쌉소리를 들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다음날 이야기하자고 했고 다음날 만났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직접 담당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연자분한테 이거를 제안하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상황을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끝나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수업을 이대로 못 끝내겠고 다음 주에 또 나와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쪽팔리게 둘이 싸운 얘기를 했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 계속 나오겠다고 말하기도 창피할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고 역시나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다 떠나서 너랑 같이 하는 게 개빡치고 스트레스 받고 창피하다는 사람이랑 너는 계속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싫지만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닥치고 다음 주부터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처리할 서류 때문에 마침 그 담당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이 친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전화를 해서 저희끼리 싸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저희끼리 있었던 일이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단순히 싸운 걸로 알고 계시길래 그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 친구랑 대화한 내용을 설명하며 괜히 이런 일까지 말씀드리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보자고 한 건 이 친구가 먼저 제가 그동안 너무 불성실했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신용과 신뢰를 다시 쌓아갈게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라고 말씀을 했답니다. 그동안 제가 혼자 수업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그 친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려는 저의 마음이 너무 이해되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말을 잘못 전한 게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선생님께서 먼저 아쉽다며 또 보자고 하셨다고 한 그 친구 말이랑 전혀 달랐던 것과 저한테 해야 할 말을 선생님한테 한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면서 저한테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더니 뒤에서는 얌체같이 전화해서 계속 수업을 하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요. 아무튼 선생님과는 다음 주 수업부터는 저 혼자 진행하거나 같이 할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잘했네요. 잘했네. 다음에 수업 갔을 때 그 선생님 말씀으로는 한 번 더 전화가 와서 직접 얼굴을 뵙고 마무리하겠다고 했다네요.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수업은 평화롭게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사건은 이게 끝입니다. 다만 제가 정말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은 건지 어떻게 했어야 했던 건지 신경이 쓰이기는 해요. 앞으로 계속 학교에서 얼굴 보고 수업도 같이 들어야 할 것도 걱정이 되고요. 진진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 혼자 수업을 하는 쪽으로 마무리는 잘 지었는데 사이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찝찝하기는 해요. 특히 이 친구가 너무 당당하게 제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 얼굴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너무 무르게 대응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진님이라면 이 사건에 저의 잘못을 지적하셔도 마음 편하게 빠른 인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했던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마 이 사연을 읽고 계신 지금도 라이브 챙겨보고 있을 거예요. 감동이네. 봐봐. 사랑해요 진진. 다음 생은 진진 손목으로 태어난다. 우와 감동이야. 없어지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 부러지실 텐데. 태어나자마자 부러지실 텐데. 와 근데 진짜 열받는다. 너라면 만약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였으면 그 언제야 그 묘사랑 있어 지금? 사연자 여기 계신다. 계셔. 나는 계속 늦었을 때 일단 야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늦지 말라 했잖아. 장난 같아? 수업이 장난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 꼽주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 너 그냥 계속 이렇게 늦을 거면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애 구할게 한다는 애 많았어. 너 별로 안 간절해 보여.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러면서 얘기했다가
그 뒤로 이제 자기가 2번 일찍 오고 그 다음날에 갑자기 이제 근데 너 3분 늦었었잖아 이렇게 꼽준 날이 있다 했잖아. 나는 그때 나와. 난 그때 진짜 손절해. 난 그때 진짜 손절해. 진짜 나는 기준이 진짜 낮은 편이라 웬만하면 다 참고 이해해주거든요. 전날 술 처먹고 늦었어도 아유 그래 술 먹을 일이 있었나 보지 이러고 그냥 다 넘어가는 사람인데 걔 때문에 수업 진행을 못하고 이러는데도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나는 진짜 그냥 나오지 마. 너 필요 없어. 네가 되게 필요한 존재인 줄 아나 봐. 진짜 필요 없어. 아닌데. 꺼져. 약간 이렇게 하고 난 진짜 그때 손절할 것 같아. 근데 사연자분이 이제 많이 너무 맘씨가 착하셔가지고 많이 봐주셔서 그렇지 현명하고 우아하게 대처 잘하신 거예요. 저였으면 일단 근데 살짝 맞아. 아쉬운 점은 내가 봤을 때 얘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앙큼하다, 여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아. 지금 그거 지금 근데 지금 뭐 학교 뭐 다니시는지 아직도 보는지 모르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연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좀 봐야 되는데 좀 껄끄러워질까봐 너무 무르게 대처를 했다라고 하는데 걔 입장에서는 이미 눈에 가시일 거야. 맞아. 사연자님이. 그래서 그냥 맞짱을 까는 게 낫지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하면은 걔 눈에는 일단은 나는 약간 쌍년이 돼.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쌍년일 거면 그냥 맞짱을 아직도 보고 있다. 맞짱을 떴어야 해. 돌려서 말하는 걸 못 알아듣거나 돌려서 말하는 걸 알아들어도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한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 애초에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안 좋으니까. 맞아. 최후에라도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시긴 했지만 얘 말이 맞아요. 진짜 진이 말이 맞는 게 어차피 얘는 지 마음대로 지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또 듣기 싫으면 더 왜곡해서 들어서 어차피 또 사연자님은 걔 친구들한테는 이미 쌍년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진짜 백타. 그 선생님한테 말 그렇게 잘못한 것처럼. 그럴 바에는 그냥 머리채 잡고 쌍냥하고 그래 너 친구는 너 얘 편 들으라고 해. 내 친구는 내 편 들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동기랑 맞짱을 뜬 적이 있대. 다른 동기. 다른 동기랑 맞짱을 뜬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손절치고 그런 과정들이 힘들었어서 맞짱을 기피했대. 한 과에 12명 있는 소수과잖아. 너무 빡치다. 너무 빡친다. 체이 빡치다. 사람이 자기한테 불합리한 거를 참고 살면 안 돼요. 회사 제외. 회사는 참아라. 회사는 참아야 합니다.